네, 안녕하세요. 완주 문화도시지원센터 공동문화팀장 전성호입니다. 저는 주로 공동체들과 지역에서 재미나게 활동해 나가면서 공동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들의 성장과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지역과 함께 어떻게 재미나게 공동체,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까를 고민해 나가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된 컬처 메이커즈 키톡, 완주 문화공동체 키톡은 공동체가 지역에서 활동해 나가면서 어떤 성장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스로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다음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과 고민들을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성장의 열쇠를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키톡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완주 문화도시 지원센터 전성호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편안하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멀리서 또 그다음 가까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고민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분들 이 자리에 좀 같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내일을 준비하는 완주군 문화 공동체들과 함께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주실 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편안하게 대화를 좀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정함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가 끊어질 때마다 중간중간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고민에 대한 왜 이런 고민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들이 조금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터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좀 질문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컬처메이커즈 키톡 공동체 성장의 열쇠를 찾아주실 그 두 분의 전문가분들 이렇게 모셨습니다. 제가 항상 소개는 항상 멀리 오셨던 분들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계신 분부터 소개. 컬처 커뮤니티 동네의 양재혁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멀리 김포에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은 문화공간 싸게 최성태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모두가 문화예술 교육하고 커뮤니티 아트 쪽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가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과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몸소 경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고 계신 활동에서도 아마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다음에 제가 전화로서 고민들 물어보면서 가장 크게 고민으로 나타났던 두 가지가 사실은 공동체 운영 관련된 부분하고 공동체 성장 관련된 부분이 제일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 관련해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나눠지면서 이제 대표 의존성 부분, 그다음에 유지와 관련된 부분, 근데 실질적 수익 방안, 수익 창출에 대한 방안 부분 이런 부분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나눠지긴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제가 질문으로 드릴 거는 그러니까 공동체 운영 관련해서 대표 의존성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비슷하게 고민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이 대표 의존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던 게 사실은 여기 계신 김종호 대표님께 얘기를 듣고부터 대표 의존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 고민에 대한 것들을 한번 먼저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면은 또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리고 전문가분들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시간이 오래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협동조합은 뭐 그런 협동조합도 있고 아닌 협동조합들도 있지만 대표가 기간에 한 번씩 바뀌는 협동조합들도 있고 초창기 대표가 쭉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초창기 때부터 제가 쭉 대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극단이나 이 단체에 더 많은 생각을 더 차지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깔깔깔하면 김송아를 떠올리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아니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깔깔깔의 어떤 색깔이 있는데 그 깔깔깔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 깔깔깔이 활동하는 그것이 김송아의 활동이 아니길 바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2015년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8년 동안이라는 여기서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깔깔깔하면 김송아를 이꼬르로 생각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또 제 안에서는 이게 또 숙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깔깔깔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깔깔깔에서 하는 것들이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100%제 생각이 아닐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몇 년 전부터 하게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깔깔깔의 색깔을 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까? 또 그 안에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색깔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 뚜렷할 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색깔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지속되려면 저는 제가 없어지더라도 깔깔깔이 유지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동체 그만하시려고요? 왜? 아니 그러진 않지만 저는 누구나 다 대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또 만들고 싶고 또 그게 뭐 역량이나 어떤 거에 따라서 상황이 되면은 또 다른 대표가 또 하게 되면 또 다른 또 색깔을 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지. 공동체의 색깔을 좀 정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고 있는 색깔은 인형극단이라고 하는 색깔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최성태 대표님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싫은 면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나의 장점이야도 있지만 이건 나의 단점이야도 있으면 그 단점이 반드시 일을 하는데도 나타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점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는 또 어떤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나라는 틀에 김송아라는 틀에 깔깔깔이 갇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묶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그 효과적일 것 같다는 갑자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혹시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 과정이나 고민에 대한? 양재혁 대표님께서도 한번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길. 저희 팀이 문화예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꾸 파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후배들도 다시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덩어리가 커지니까 제가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대표 자신이. 그런데 제가 되게 얼굴은 이렇지만 곱게 자라서 즐겁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론을 내렸었던 거는 모두에게 다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저희 팀에 있는 모두에게.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다 각자의 단체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큰 작업들이 들어오면 컨소시엄 맺어서 같이 들어가고 아니면 각자의 지역에서 지금은 또 따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뭐 자석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지금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게 이제 깔깔깔이라는 단체가 누군가의 뭐 하나의 어떤 그런 뭐 의존돼서 어떤 정체성이 하나뿐이 없는 게 아니라 깔깔깔이라는 단체가 이 단체에도 저 단체에도 그 의미들이 계속해서 분할되어 있다가 또 어떤 때는 깔깔깔이라는 단체로 하나로 모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떤 시스템이 조금 분할되고 다시 모이고 뭐 그럴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유연하게 다가간다면 지역 내에서도 훨씬 더 좀 움직이기 유연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럼 개개인의 다 비영리 단체를 만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멤버 모두에게요? 다 받아들이던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저한테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 중에 이제 몇몇은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속아서 이 판에 들어오는데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비영리 단체를 먼저 만들려고 해요.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의 단체를 각자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것
부터라도 스스로 움직이게끔 해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뭔가 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다시 뭉쳐서 그걸 논의하고 컨소시엄 맺어서 같이 움직이고 뭐 이런 방식들로 저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시행했을 때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자연스러운데 그 이전에 그 없는 상태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그걸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자기 단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던데요. 예,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저희 팀원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런 어떤 문화예술 단체들이 좀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들도 좀 있었고요. 예, 저는 그런 방식을 좀 택했어요. 그럼 몇 명이서 몇 개의 단체가 만들어진 건가요? 저희가 맨 처음에 팀원 12명이 있었고요. 그때 제 단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팀원들이 이제 저는 김포에 있었고 누구는 수원에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때 팀을 12개로 쪼갰죠. 예. 연결이 되는 일도 있고요. 그 지역에서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강사비가 좀 들어오고요. 그런 것들과 이제 자기 자립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분들이 그러네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문화회장단 몇 명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떨어져 나갈 초반에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팀원들하고 저희가 이제 만나는 팀원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곳곳에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왜 이걸 하려고 했는지 인형극이든 그러니까 인형극을 했다고 하지만 인형극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우리가 인형극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같이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지 여기 이 부분이 참여자들이 공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내가 이 역할을 맡을게, 이 역할을 맡을게 이것들도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처음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하지 않거든요. 94년도부터 했는데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공간을 운영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팀들을 만들어내서 이랬어도 지원을 안 받고 이러한 활동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들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좀 이거하고 좀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갖고 온 건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는데 분명히 그렇더라고요. 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여자들이 그 취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게 당위성이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나와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하면 나왔다 빠졌다. 그 다음에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그 다음 또 마음은 있었으나 몇 번 못 나가게 되면 미안해가지고 눈치를 계속 보다가 이제 너무 날짜가 지나버리면 뒷담화 까기 시작해요. 그런 현상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지와 규정 뭐 이런 것들이 명확히 세워져야 된다. 초반에 같이.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 소속이 될 수 있는 요소의 역할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나눠져야 된다. 그런 걸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런 걸 좀 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대표의 역할일까요? 그럼 대표는 어느
자체가 논의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가 대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역할이 되지는 부분들은 역할이 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거 나도 가능해야 되고 이거 나 할 수 있어 이러한 역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표가 너 잘하니 이거 잘하니까 이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본인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같이 어떻게 논의를 풀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제 지금 한명 선생님네 쪽도 마찬가지로요. 공간 부분의 이야기 이 부분에서도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 오늘 이제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이 지금 12명이고 3내 지역으로 저는 거기 비비정 그 근방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3내로 확장됐단 말이에요. 근데 경로당 추우면 경로당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 외부 지역까지도 확장돼 있다면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건 좀 어려울 거예요. 즉 이런 경우에서도 참여자가 절실히 나 이 프로그램 해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다면 그것을 센터에다가 먼저 의존하시지 말고요. 그 참여하시는 그 공동체 회원들하고 절실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1차가.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그 조직 안에서도 논의가 돼줘야 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의 문제, 어떤 문제, 이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들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대표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회원들하고 내 심정, 내 힘든 거, 지금 상황 이걸 절실히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누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대표로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계시는 분들 참여하는 회원들이 공감이 될 수 있는 분위기 그 안에서 진짜 우리가 왜 이걸 했는지를 다시 깨달아보고 이게 나한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들을 느끼게 만들면서 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즉 오늘 이 안명 선생님한테까지도 한 이야기는 대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회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네?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어떤 위치에서? 저는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쉬운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냐. 내 심정에 지금 이 날씨가 추우면 우리 이건 행사를 아니 교육도 계속 해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혼자만 아파하지 말고 강사 선생님이나 이 운영자만 할 게 아니라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이 안에는 주체거든요. 주체라면 그 주체들하고 골똘히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그다음 어느 그 회원 중에서도 집으로도 갈 수도 있지요. 있지요. 그런다면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논의를 조금 심정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되죠. 지금 솔직하게만 하면 되죠. 저는 지금 그 공간 이용은 여기 우리 두 분도 계시지만 이미 답을 찾아서 결정은 내려놨고요. 경로당을 사용하는 것도 예전에 저희가 난타를 끌어나갈 때 보면 거기 계시는 분이 전체가 참여를 않잖아요. 이제 어디가 편찮으시다고 않고 또 그 노는 거를 또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는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막 신나게 내 나이는 어때서 치면서 그냥 1시간 이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놀고 있는데 그런 한두 분이 계시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공간을 이제 이용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가 흥겹게 이 지금 사업의 취지에 맞게 참여하고 싶으신 어른들을 정말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했어요.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6명 내외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경로당에 계시는 분은 당신들 좋아하는 거 그냥 뭐 자다 마시고 놀고 뭐 우리 마을에는 일거리가 있으니까 쪽파를 깐다든지 그렇게 놀고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또
어르신들이 계셔요. 특히 또 몇 분이 계세요. 뭐 노래, 가요에 따라서 그분들끼리 또 노니까 그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고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경로당을 꼭 굳이 다 이건 안 해도. 근데 우리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애초에는 마을 공동체만 하기로 했으나 그게 잘 여의치 않기 때문에 또 맞춤형으로 우리가 호산성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좋아요. 근데 아까 겨울 때문에 제가 고민한 거 그건 지금 거의 지금 대화가 돼서 결정은 됐어요. 예, 선생님 말씀 잘 유념해서 예, 그 어떤 어려움 없이 끌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대표로서가 아니고 여기 우리 강사 선생님하고 열심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 방금 이게 저도 좀 되게 좀 새로운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양지혁 대표님께서 얘기해줬던 게 공동체 회원들이 각각의 하나의 비영리 단체를 하나씩 만든다. 이거는 저도 진짜 약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이 맡겨짐에 따라서 책임감이 생겨나는 거와 더불어 이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한 수단적인 얘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성태 선생님께서도 이제 일단 공동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누구나 다 있는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진중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포커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네. 그 최성태 대표님은 이렇게 마을인지 지역인지 단체 활동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공동체 활동을 지금까지 하시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 숙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은 없었었나요? 있죠. 사람들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욕심이 가장 크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욕심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러면 재밌겠다, 저러면 재밌겠다. 이 재미라고 하면서 제가 먼저 나서 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이 함께 할 때 같이 맞춰가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또 안 믿었구나 그러면서 성찰의 순간들이 많이 오죠. 해놓고 그리고 나 이거 실수했어. 근데 같이 조금 논의해봤어야 되는데 근데 내 의견은 이런 것 때문에 이랬는데 그러니까 무시하고 내가 먼저 나가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의 조절들 그다음 이제 그랬을 때 내 입장을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를 존중하구나 해서 더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 욕심이 가장 큰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못하신 것들도 있나요? 안 하신 거나? 저희는 좋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좋아하는 것만 해요. 모두가 다 좋아해요? 네, 그건 논의해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각자가 아까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각자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 기획으로 추진해버려요. 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좋아하는 것들을 해내고 있고 협력하고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럼 특히 기본적으로 멤버들이 자기 기획을 다 할 줄 아시나 네네네. 보네요.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자기 기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고유번호증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뭐냐면 자기 기획서를 충실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기획서를 쓰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그 기획서를 써서 자기 바운더리가 있어서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사용할 수 있는 양분들 이것들을 활용해서 기획서를 완성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고유번호증을 만들게 하는 거죠. 예. 혹시 그 정도의 훈련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몇 년 걸리셨나요? 그렇게 그 멤버들이 기획서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 예. 멀었네요. 네. 2년에서 3년 정도는. 예. 그 대표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이제- 단계까지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뭣도 모르고 시작을 하다가 이제 제가 조금 더 빨리 알게 되고 그 노하우를 이제 제 바로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조금 나눠주고 그 친구들이 또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럼 나는 알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 아 물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최성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 네. 건데 저희한테도 저희 단체도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로의 만족이나 욕망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유번호증을 다 만들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모이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욕망이 화폐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욕망이 작업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자신의 성찰이거나 자기의 반성이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는 거죠, 그냥. 예. 이게 방식이 약간 협회적인 방식 같아요. 그래서 개개인적인 그러니까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아지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어떤 그 도달점이 서로 다른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건 맞춘다는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나는 한 가지만 하고 싶어서 들었어. 근데 나는 하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은 5도 하고 싶고 나는 10도 하고 싶은데 근데 일만 하고 싶은 사람 난 일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일만 하고 그만둘 건데 10까지 하는 사람들이 또 10까지 하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까 대표님이 대표의 욕심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내 욕심인가?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요 이 참여하려고 하면 경쟁이 치열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우리가 이런 이야기로 또 뭉쳐보고 싶은데 내가 답답한 사람 모이세요, 뭐 하세요, 그다음 또 뭐에 관심 있는 사람 모이세요 하면 면접을 봐요 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아이들이 면접을 보고 어른들이 면접 보고 이거 계속 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는지 이렇게 하면서 뭉쳐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 어떤 이야기를 풀어볼 것인가. 근데 푸는 방법은 연극이 될 수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이 방법은 그 방법의 한계를 두지는 않아요. 글로도 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업비를 안 받잖아요. 그들이 다 돈을 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요. 아이들도 5,000원씩 한 달에 5,000원씩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활동비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데요. 내가 이걸 표현을 해야지 살 것 같은데요. 그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글을 쓰는 거나 이것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초등학생들도 자기 계획서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서가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이 활동에서 할 것인지 그다음 스텝으로 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도와줄 거 계획을 짜야지 이 활동이 되니까 그걸 놀이처럼 기획서를 써요. 어르신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획서를 써요. 그 한 줄이어도 돼요. 뭐 하고 싶다. 이거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써요. 그 훈련이 왜 그러냐면은 지원이 안 되면 그 계획서를 잘 써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더 아껴 쓸 수도 있고요. 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향후 비전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것도 계획이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게 이렇게만 가면 다 풀어지겠더라. 그리고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어렵기도 하지만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해요.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제 성찰의 자세로 공동체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했던 걸 되돌아보면 욕심을 어디다가 부렸던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타인은 몰라요. 분명 공동체 안에서는 그동안에 교육도 받고 뭐 또 하다 보니까 이건 욕심이었어. 우리가 이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의 몫은 공동체의 몫이에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여기 남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욕심, 이런 것들 분명히 있고 속에 속쓰리고 애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리대로만 간다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세웠던 방향들, 비전들, 이 부분에서 순리대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을 해주고 싶었는데 대상들이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요. 이게 3년을 걸쳐 가지고 한 활동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갖고 나왔냐면은 아이들이 지역 자체가 재개발 지역이어 가지고 갑자기 IMF가 터져 버리니까 쪽방 어른들,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이렇게 있고 아이들은 집에 밥도 못 먹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두 관계를 짝꿍으로 맺어줬어요. 짝꿍으로 맺어주니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마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놀이가 된 거예요. 예.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야, 이거 행동 알아맞혀봐, 이 게임 놀이를 만들어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역사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는 여기 이랬단다 저랬단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자기 짝꿍의 어른들이 해줬던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뭉쳐보니까 옛날에 이 지역이 이런 삶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장면을 캠코더를 설치해 가지고 노는 장면을 자기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봤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소리는 없는데 춤같이 보인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의 그 스토리를 연결해 가지고 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소리 없이 춤을 막 추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아이들이 가락이 없으니까 이건 춤도 아니야 해서 가락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 순서별로 나와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고민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어른들이 우리한테 알려준 이야기 갖고 춤도 만들었는데 어른들 날마다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운동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그 동작을 보니까 춤이 체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조 동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 가르쳐주는 체조로 만들었죠.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이 지역의 상황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 알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벽화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장소에 할아버지가 했던 말, 할머니가 했던 말, 이 장소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 장소의 동작을 벽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단계에서 2단계 놀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2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어른들하고 만남 속에서 거기에서 창작의 요소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필요에 의한다면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이 지역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더라, 이런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추진했는데 이 경우는 고등학생들이에요. 아이들이 그것을 하는 걸 보고 형 누나들이 쪽팔려 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걸 생각 못했지? 해서 나온 게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어가지고 지역이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사라지게 되니까 이 지역의 역사가 사라질 수 있다. 근데 아이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지역의 역사를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다시 만나요. 그래서 지역의 스토리를 다시 정리하고 이것을 연극으로 표현을 해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초등학생들이 이 지역을 그 대신 학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를 노래로 만든다면 이게 계속 연결이 되겠다 해가지고 노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정도 가지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저희 피아노도 없으니까 교회에 똑똑 문 두드려서 피아노 좀 빌려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이거 좀 피아노 잘 치는 친구 데리고 와갖고 이거 한번 쳐줘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돈이 없다, 뭐가 없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될, 꼭 해야 될 상황이라면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다 되더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도요, 지원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꼭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 부분에 절실함이.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00원씩 내가지고 냈던 이유가 있어요. 이 활동은 재밌어가지고 하는데 또 우리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 지역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 이런 행복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아이들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에 대한 감사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이 5,000원씩 모은 돈 가지고 데모 테이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어느 시간 되니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 뭐 이렇게 27명의 숫자인데 노래를 연습해 가지고 이제 데모 테이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초등학교랑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몇 분에 얼마 해버리니까 공간은 작은데 숫자가 들어갈 수도 없고 몇 명 해가지고 노래가 점점 빨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돼서 이 아이들이 이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활동을 해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한테 너희의 뜻이 귀하기 때문에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너희 뜻을 도울 수 있는 곳을 무조건 찾아다녀라. 그래서 찾아다녀가지고 노래를 녹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은 좋은 뜻을 갖고 내가 뭔가를 한다면 도울 사람들, 협력할 곳들도 많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까지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알려지고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래요. 지원으로 안 하는 것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여기로 와요. 이 아이들 만나러 이 노래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인데 우리는 모른 채예요. 지자체들은 자기네가 돈 준 것만 관심을 보이지 그 외에 시민들이 정말 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기획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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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지혁 대표님께서도 또 멋진 사례 하나 얘기해 주시려고 지금 자료 다운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한송지 씨 얘기 너무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청년으로서 이번에 창업학교 나오면서 사실 어떤 유한회사까지 연결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운영 부분도 조금 어렵고 사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네. 네, 이제 저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되게 다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를 하면서 저는 운영비라는 거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운영하는데 비용이 드는구나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줄 것도 없고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가치밖에 줄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끌고 진짜 8년 동안 이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존경받을 만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저는 그 청년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각자의 돈벌이가 있고 하는 와중에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게 본인의 시간을 빼가지고 하는 건데 심지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정산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해요. 본인 일 말고 또 그러다가 저는
이 공동체가 정말 즐기면 너무 즐거운데 운영이라는 거 자체가 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회사를 차렸어요. 대화를 해도 뭔가 이 사람들이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시간도 한정이 있고 돈도 한정이 있고 할 수 있는 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거 하려면 이걸 해야 해. 안 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월급 주는 걸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그 월급을 줘도 사실 야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가치를 이렇게 공통된 가치를 이루지 않으면은 사실 그런 것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월급을 주면서도 같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 저는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괜찮으신지. 뭔가 이제 가치 이런 것도 다 좋고 한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다 그렇게 같이 이뤄가는 모습이 너무 보람차죠. 너무 보람차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여러 연령대들이 있다 보니까요. 하는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갈팡질팡하죠. 저는 청년들한테는 먹고 사는 거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갈팡질팡해요. 그리고 이들이 갈 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겠다. 내 생계를 고민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는 꼭 이거다 이렇게 잡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또 다른 방향의 길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들 속에서 우리 비전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러면 추진해 갈 때 계획들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전략적으로 끌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 서로의 어떤 입장들을 이해하면서 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지원을 안 받은 대신 회사나 기업들 이런 데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하게 됐냐면요. 이 현장에 가보면 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가운데 역할에서 이렇게 회사가 이 일을 해주는 게 한다든가 이렇게 엮어주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 조직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도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자기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조직을 연결을 해서 돕기도 하지만 또 이 소식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서로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더 적극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 지금 한정재 씨가 궁금했던 거는 그 공동체 원들에 대한 이런 희망이 담기고 이제 활동하는 역량들이 커나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실 텐데, 나를 위한 어떤 이 공동체가 나를 위한, 아니면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해 희생해야 되는 그 감수를 해야 되는 그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셨었는지를 여쭙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은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자 이 여기 안에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초반에 체계에서 잡아져 있는 거죠. 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설계해 가자, 여기에서 설계 안에서 협의된 거죠. 그래서 첫 시작에 우리 가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도 영입이 되잖아요. 이 취지를 알게 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참여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상이 현실인 것이냐.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한송지 선생님이 뭔가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그냥 되게 낭만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
이 판에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살기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약 같은 걸 쓰죠. 어떤 거냐면 이게 이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야. 라고 저 자신을 속여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예. 내년이 기약이 되어 있지 않고 미래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일을 안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 일을 하거든요. 딱 돈을 벌고자 하는 건 딱 하루만 일을 해요. 대신에 그 다른 6일 정도는 뭐 책을 읽는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거나 가족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데에 쓰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속인 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개인의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뭔가 약간의 단계가 더 지나가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뭔가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대로 뭔가 쓸 수 있는 마약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러면 공예 쪽으로 네. 하시고 좀 그 공예 쪽 교육을 하면서 이제 그 원래 경력 단절 여성들하고 이제 뭔가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네. 주민들하고도 약간 예술에 대해서 예술의 존중성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그림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서품장이라고 하는 이제 행사나 이런 이제 계속 이제 예술 쪽으로 뭔가 주민들과 경력 단절 여성들과 주변 공방들과 함께 뭔가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뭔가 했던 거예요. 이제 즐기는 방식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굳이 이제 뭐 예술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방법은 상관없이 그거에 대한 것들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함께 즐기고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계속 갈려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 파트 가가지고 벌려놓는 일은 많으니까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하는데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일이 돼요. 네. 그러면서 자꾸 저는 막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덕분에 이런 것도 한다 이렇게 하시고 좋은데 제가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생각을 고쳐먹은 게 이게 제가 저는 돈 버는 일은 교육이거든요. 근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그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점점 이제 이제 보통의 청년들보다 계속 빈곤해지고 시간은 계속 없고 계속 이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을 만들게 되고 이게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베이스로 해서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깎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한회사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에서 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두 가지 꼭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해왔던 것처럼 이제 공예 교육을 하는 거고요. 네. 하나는 이제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상품을 만드는 준비를 막 해가지고 지금 출시 직전이고요. 상품은 어떤 종류의 상품인가요? 상품은 약간 아트 체험형 상품이에요. 키트보다는 약간 이제 문구류 같고 또 문구류라고 하기에는 이제 아트 체험형인 거죠. 네, 약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팔릴 수 있도록 뭔가 저는 그래요. 가치 소비 좋죠. 근데 가치도 계속 뭔가 그래도 사고 싶은 가치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고 싶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비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소비는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꼭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커스텀형 이런 식으로 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관광 상품형으로도 이제 뺄 예정이고, 원래 지금 만들고 있는 친구는 그냥 온라인 상품 그냥 판매용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교육은 시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상품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기본 5년은 사실 외부 활동을 못 해요. 그 기간 동안 위시 아트랩이 있어 라는, 위시 아트랩 가면 일자리가 있어, 그리고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가치를 얘기해도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정말 가치밖에 없어요. 시간 다 소비하고. 그게 이제 즐겁다고 하면 즐겁죠. 즐거운데 그래도 알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지금은 만드는 과정이죠. 네, 만드는 지금은. 과정이니까 이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돈을 봐야 달라붙죠. 지금 돈 보이지도 않게 생겼구만. 그렇죠. 솔직히 그리고 네. 이게 돈으로 이게 수요자들이 확 달라붙는 이게 지금 아닌데. 네. 그리고 지금 수익을 내시는 부분들이 그 부분 아닌가요? 공모 사업에 이제 교육이나 뭐 이런 게 참여한다든가 사업비로 해주는 교육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따로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냥 돈 주고 네. 하는 건가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제 공방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이런 걸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기업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뭐 사업비 소진하는 그런 이제 단체 출강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이제 주변 공방들끼리 또 1인 공방이기 때문에 사실 큰 데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같이 함께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은 그렇게까지 활동은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실 경력 단절 여성들은 이렇게 이제 그 문화도시 추진단 그 센터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하는 그 컷컷의 그 프로그램들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제가 돈도 없고 추진할 수 있는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이제 계속 꾸려가고 있는데, 그걸로 저는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운영도 어려운 시점에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너무도 큰 숙제입니다라는 글이 있어서 근데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지금 성장해가고 있어요. 예. 성장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 성장을 안 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다만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인 거죠. 예. 그거를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화폐화되지 못한다라는 거지 선생님은 충분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 보여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분명히 접점이 오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런 지점들은 믿으셔야 돼요. 자기를 믿으셔야죠. 예. 이렇게 믿으시면서 망하는 분 여러 봤는데 제가. 예. 언제까지 믿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실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성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급하게 가다 보면 지금 함께하겠다고 했던 그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에너지가 엄청 넘치는데 그분들은 아직 이거의 필요성 우선 서울거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 지금 유한회사를 설립했는데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아직 그것 또한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인식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비전을 잊지 않고 항상 비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같이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겪어야 될 과정이거든요. 근데 성급하게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가지 마세요. 우리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먼저 막 가려고 해버리면 그분들이 더 따라가지 못하니까 더 떨어져 버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례를 되게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 과거에 완주군에서 그 공동체 지원 센터가 있을 당시에 협동조합 추진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었고, 근데 사실 그 중에서 남아 있는 협동조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완주군에서도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그 완주군 그 공동체 지원 센터가 이게 발전되고 이름이 바뀌어서 완주 소셜굿즈 센터로 지금 현재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회적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동체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현재 계시는 사무국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는 결과 지금은 협동조합을 추천하고 있지 않아요. 왜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되려 만류를 하고 계세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뭐 어떤 행정적 그 어떤 실적주의 때문에 협동조합을 하세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사회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회적 기업도 아마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원 체계가 이렇게 막 뭐 구축이 좀 돼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은 지원을 꽤 받다 보니까 이게 너도 나도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포화 상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지원이 하기 어려운 상태가 오면 오히려 이게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어떤 그 환경을 더 깨트리는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조심스러운 예측을 조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행정의 결과물이 저희잖아요. 네. 저희가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깔깔깔입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협동조합이 됐고 그 협동조합이 맞다고 너희는 협동조합이 어울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지금 협동조합의 시스템이야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했으나 그 어려움이 있는 게 진짜 현실이고 이게 여기 대표님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공동체는 공동체이나 유한회사를 차렸다고 하면 회사잖아요. 회사는 수익이 나야 운영을 하죠. 땅 파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월세도 나갈 거고 뭐도 나갈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운영비의 지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어디선가는 수입이 발생해야 이 회사라는 곳은 움직이는데 운영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나는 공동체야. 한쪽은 난 회사야. 나는 가치를 읽을 거야. 한쪽은 돈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상충되는 지점이 반드시 발생을 하고 그 가운데 가장 힘들게 서 있는 건 대표인 것 같아요. 전 대표님이 자기를 갉아먹고 있어요라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너무 공감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가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세요. 보면 문화예술 단체가 문화예술 재단에서만 지원을 받으려고 해요. 안 그래요. 시청에도 있고 구마다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아까 그 뭐 비비정 같은 경우에도 공간 지원이 있어요. 시에서 주는 지역마다 시에서 주는 공간 지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가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권리를 찾지 않으면 갈려요. 갈릴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권리를 물론 지원금 없이 하는 게 가장 좋죠. 저도 지원금 받는 게 너무너무 지겨워서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고 개인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뭔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쓰여 있는 글들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최성태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자신의 형식을 문화예술로서 활용하려고 하시는 게 너무 눈에 보이셔서,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그림이면 그림, 인형극이면 인형극, 그것만 활동하려는 게 보이셔서 제가 잠깐 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 예전에 제가 했던 작업하고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이요. 여기서부터요. 저 경로당에서 한 거예요. 네. 경로당에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럼 화투 치면 되죠. 네. 한 달 내내 화투만 쳤어요. 네. 화투 100벌을 들고 들어와서 한 달 내내 화투만 쳤어요.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속. 그리고 점수난 화투만 따로 모았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붙였어요. 그 점수난 화투들. 그 뒤에 누구 어르신이 몇 점, 누구 어르신이 뭐 3강으로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었죠. 예. 그 다음이요. 3m, 3m짜리 작업이에요. 3m짜리예요. 3m짜리. 예. 그래가지고 시청에 걸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활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림 그리는 거, 저는 동양화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가서 매낭국 쪽만 쳐야 되죠.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예. 하지만 예술 활동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형식이건 다 상관이 없어요. 예. 이거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인데 할머님들이 저 육교 밑에서 맨날 앉아서 저렇게 쉬세요. 근데 맨날 지팡이 들고 저 기둥 밑에 있는 시멘트에 이렇게 앉아서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활용해서 재활용 날 나온 의자 2개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그 다음 장면 보시죠. 할머니들 모임터가 된 거죠. 저게 1년 전 사진이고요. 지금은 저기에 평상이 하나 깔려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비닐이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할머님들의 사랑방이 된 거예요. 의자 2개가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의미 부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서 어르신들끼리 누군가를 흉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문화를 계속 꽃피우는 거죠.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예술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문화나 예술이.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낭국집밖에 못 가르쳐요. 예. 근데 그렇게 얽매이면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할 수 있는 모든 것, 저는 김장 가지고 되게 작업을 많이 해요. 저는 요리가 사람을 배려하는 최고의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장만 보더라도 먹을 사람의 입맛을 맞추잖아요. 그건 배려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의미를 부여해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그림 그리는 작업들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20년을 그렸는데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걸 해야죠. 그리고 요즘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파트에 수직 골목을 만들고 있어요. 뭐냐면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 있고 계단 있잖아요. 계단마다 보면은 층마다 이렇게 턱이 좀 있어요. 좀 넓은 턱이. 예. 그 턱에다가 이제 저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실내용 자전거라던가 뭐 이런 거를 갖다 놔요. 그러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몇 층 가서 자전거를 몇 번 타고 오고 또 몇 층 올라와서 스태퍼를 밟고 오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뭔가 포스트잇으로 또 적어놓기도 가기도 해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저는 수직 골목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을 좀 모으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행위들은 정말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료적 지식 빼놓고는 다 예술인 것 같고 다 문화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 교육자거나 문화예술가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내가 전공한 것들만 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발 묶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찮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PPT를 안 만들었어요. 사진은 요만큼만 보여드릴게요. 아, 네. 사실 제가 오시는 분들 전문가분들께 누구에게도 PPT 만들어 오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사진만 몇 장 준비해 주시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지금 해주신 이야기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게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차별성이 없어버리면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이 부분에서는 지약이에요, 지약. 다 있는데 그걸 사고 있어요. 안 사죠.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그 부분의 어떤 차별성은 얼마만큼 공동체가 고민하고 준비했는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게 있지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시장의 어떤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이 뭐겠어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그냥 새로운 거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공동체만의 생각, 철학이 담겨야 되겠죠. 그거의 정리, 그다음 이제 그 철학과 의미들이 공동체 회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철학은 이런 거야. 근데 그 공동체 회원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도 다양성이 존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안에 우리가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숨어 있다 싶어요. 네, 그 이번 방금 이 어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그 단체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갇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특히 김성호 대표님하고 한성주 대표님은 좀 새겨 들으시는 게 아무래도 문화예술 단체와 관련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저희가 이제 사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돌고 돌았는데 여기 이제 그 지금 김성화 그 대표님하고 한성지 대표는 지금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동체를 좀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안묘 기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정호 기장님 그 두 분의 대표님은 사실 마을 내에서 마을 공동체성 활동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씩 그 성향은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방금 마지막에 지금 나왔었던 포커스가 아마 모두가 다 조금 주의 깊게 들어야지만 그래도 김성호 대표님하고 한성지 대표님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정호 기장님은 사실 그 제가 통화하면서도 느꼈었던 게 사실 고민이 너무 행복한 고민이셔가지고 얘기 내용이 그 지금 우리들끼리 하고 있는 활동 이거 괜찮을까요?라는 질문 그다음에 어떤 우리 지역하고만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걸 성장으로 얘기해야 될까요?라는 고민들 얘기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저한테 제일 늦게 여쭤보길 정말 잘하셨어요. 이분들 답 들으면서 저 이미 좀 말랑말랑해지고 환해진 느낌. 그 들었어요. 두 분이 답을 얻어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작년에 공동체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정말 애기죠, 애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공동체라는 것도 사실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화회장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내가 같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또 물론 저도 좋아하고 하는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갖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기왕이면 보람도 있으면 더 좋겠다 이제 하면서 저희 이제 어린 친구들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시니까는 3세대 이제 아이들한테는 좋은 추억도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또 이렇게 어른들도 문화 향유를 한단다. 이거 봐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그 시간이 또 3세대 합창을 하면서 그 어떤 그 화음이 잘 맞을 때 카타르시스 있잖아요. 쟤네들도 저런 걸 느꼈으면 이제 그런 거 있었고요.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연극을 또 통해서 종합예술이니까 그 친구 시나리오 쓰는 것부터 다 참여를 했거든요. 꼭 다 각본을 갖고 연극을 한 게 아니라요. 문제가 우리 지역에
쓰레기 그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별주부전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또 친구들이요 시나리오도 너무 잘 썼고요 발표할 때도 발표회 직전에 연습할 때도 최종 리허설까지도 목소리가 막 작은 거예요. 우리들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연습할 때처럼 하면 되는데 했는데 막상 발표회를 하는데 정말 너무 잘해서 저희 참 보람 있고 좋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쨌거나 그 3세대 합창을 하느라고 또 공동체를 형성을 했고 또 해보자 해서 이제 그 연극 발표회까지 다 끝나고 났는데요. 이제 물론 엄마들은 고맙다고 또 아이들도 막 재밌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얼마나 또 행복했는지 몰라요 뿌듯하고 근데 저희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학부모님들이 좀 갈라지게 됐어요 의견이 이거는 저희 공동체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한쪽에서는 너무 좋아요 하는데 한쪽에서는 저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아이들을 이용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실제 사실 저는 이런 거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요 해서 이제 사업을 내고 돈을 타다가 정말 드리고 전 통장만 갖고 있지 뭐 계획서며 뭐 돈 쓰는 거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어떻게 되고 있나 재밌나 재밌니 이러고만 보냈는데 딱 이런 일이 상황이 되니까요. 이게 계속 해야 될까? 나는 사실 정말 뭐 내 욕심이기도 하죠. 제 재미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욕심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데다가 우리가 2개를 또 재밌게 치렀잖아요. 그러면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되게 공동체가 보면 이렇게 뭐 연극을 하시고 아니면 또 뭐 다른 뭐 그림을 그리시고 이러는데 저희는 그냥 합창을 했다가 또 연극을 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도 이것도 공동체일까? 이런 생각 들고 아이고 우리끼리 맨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게 이게 공동체일까? 그런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 그러는 중에 그때 사실 질문을 해주신 거여서 또 이런 것도 물어볼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참 다행이긴 했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했던 것 중에 저도 항상 문화 향유는 생산을 한 사람들의 과정 같아요. 그거를 소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런 소비의 기회를 만들어 주자 하고 그렇게 한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내 문화를 만들고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게 항상 바람인데 사실 방법을 몰랐거든요. 근데 아까 그 5,000원 그 사실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이 다 힘드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탁 때렸어요, 저. 그 어르신들이랑 정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이랑 또 우리가 같이 사실 저는 낀 세대예요. 뭐 80대, 90대들 있고 하시니까 낀 세대 몫으로서 내가 어르신들한테 아이들이랑 또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스스로 그리고 항상 또 어깨가 무거웠던 게 이렇게 돈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끝내고 나고 이게 맞는 걸까라는 것도 항상 있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모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거 들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활동하는 선생님들 고만할까 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그랬더니 그래도 조금만 쉬신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게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가서 같이 해보고 싶어요. 어르신들한테도 사실 많은 금액 아니 그 갖고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미 답을 얻었네요. 예. 그래서 고민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가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갖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저도 그걸 공감을 했지만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오늘 확실해졌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 고민 해결됐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네. 그 현장에서는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오해가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요. 그다음 또 참여했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고 잘 안 나온 사람이 뒤에서 뒷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돈 받았잖아, 어쨌잖아 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요.
처음에는 그 선한 마음이 항상 남들한테까지 내가 입을 안 열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알아줘요. 네, 그 대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이 부분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걸 지키고 나갔을 때 알아주더라는 거죠. 그 전에는 나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모습 좋으니까 내려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끼리만 할까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운영하니까 우리잖아요. 나만이 아니죠. 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소까지 확장되면 더 좋겠지만 우리만 해도 지금 나만이 아니죠. 이런 좀 우려를 좀 드렸어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사실 저희 지역이 작다고 했잖아요. 저희하고 또 하나 그냥 이제 시작하는 공동체 하나가 있어요. 독서 모임이지만 우리가 그럼 또 우리랑 또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말고 다른 공동체도 한번 또 우리 지역에 서로 그래 만들라고 알려줘서 우리 니네 공동체 우리 공동체 이런 거 해볼래? 이런 것도 또 해볼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저는 지원을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지원에 처음부터 의존하게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원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꺼내는 과정이 더 우선이다. 근데 처음에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책임감도 못 느끼고 여기 안에서 진짜 자기 이야기 안 하고 이거 지원이지 이렇게 할까봐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아까 저처럼 하는 과정에서는요, 시간이 가면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시간도 지원 사업하고 상관없이 몇 번씩 만나버리고 뭐 일주일에 그다음 밤 늦게도 만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들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지원 이 생각하는 것이 더 확장이 되기 위해서 국가는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보라고 해요. 근데 안 받으려고 해요. 이거 재밌는데? 뭐 아니어도 지원 안 받아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맛을 알아버리면 그래요. 맛을 알아버리면. 근데 지원은 꼭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앞에 네네 하고 싶은 얘기. 근데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공동체를 시작을 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내가 하는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그 금전적인 걸로 다 받아갈 수는 없어도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많이 받아서 공동체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거를 잘했다고 하는 부분은 스스로도 그리고 공동체 멤버들도 잘했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그게 100% 옳은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게 5,000원이지만 그 5,000원 이상의 가치를 내는 그 순간이 있고 그 5,000원으로 하여금 그 사람은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 좀 후회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여기 조금 비슷한 부분이어서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부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공동체 할 때 느꼈던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전에는 이런 공모 사업도 없고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도 없고 막 이랬었어요. 그 30년, 20년 중후반 뭐 이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교육의 맛을 딱 보고 난 뒤에 돈을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애들 좀 가르쳐 달라, 우리 어르신들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자기 돈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 사업이 많아지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태계가 먹고 살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이분들이 지원으로만, 이 공짜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해진 게 10년 조금 뭐 이때 여러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걱정하지 말고 해달라 했는데 공짜의 공모 사업으로 나와져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쪽으로 다 가버리고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해서 거기에 이제 보따리 강사가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것들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 현실들,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 하고 싶었던 거 이것을 계속 밀고 가니까 하다가 다시 와요. 가보니까 그거하고 다르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즉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철학이 담긴 컨텐츠가 탄탄하면요 다시 오더라는 거죠. 아무리 지원 사업이어도. 네, 양지혁 대표님 오늘 그 일주일에 하루 일하시는 게 설마 오늘이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고민이었었는데. 아, 이건 보너스. 네, 그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공동체 활동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혹시 뭐 궁금한 건 아니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지원금을 받으면 이제 한계가 있어. 그 정신 상태가 창작물이 좋은 창작물이 안 나와. 지원금에 의존. 내 돈 내고 내가 재료 사봐요. 그림 그릴 때도 어떻게든 열과 성을 다해. 그러나 지원금 받아서 공짜로 재료 사면은 배려도 좋고 막 할 수가 있어. 낭비도 되고. 근데 내가 내 돈을 내고 하면은 아니랑 열과 성을 다하죠. 공간도 가려는. 그러나 이제 소수를 위한 뭐 문화정책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한 지원과 관심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혹시 또 하고 싶으신 김선아 선생님? 아, 괜찮으세요? 네, 괜찮다라는 얘기로. 네, 또 다른 분 혹시 뭐 얘기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선생님은 필요하다면 지원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10번을 해도 타당이 있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은 지금까지 100% 재능 기부하시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추워서 쉬려고 하면 끊어지면 그림이 안 되니까 이어서 계속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하셔서 저희가 또 거기에서 동력을 얻어서 또 하게 되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실지 모르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오셨는데 진짜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셔서 또 우리가 또 선생님을 대하는 게 또 다른 면을 저는 또 발견했는데 원래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예, 우리 선생님 감사드리고 여기서 우리 전성호 선생님도 많이 좀 놀래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 그죠? 원고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원고이 필요하다. 네, 이제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하고 가시나요? 제가 그 김선아 대표님께서 이제 전화 통화할 때 뭐 사담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속 시원한 얘기들 좀 하고 싶으시다고. 아, 그래요? 그래도 적당히는 하셨죠? 네, 어떻게 좀 많이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여기 나왔던 고민들에 대해서 좀 응원도 받으셨을 것 같고 실질적인 도움도 좀 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요약을 해보니까 사실 그 두 분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 의식에 대한 얘기, 한쪽에서는 이제 5,000원씩 내가면서 스스로에 대한 문화 활동을 찾아가는 방식을 얘기했었고, 하나는 공동체 원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조직, 비영리 조직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스스로에 대한 주인 의식을 느끼게 하는 방식. 결국에 이게 주인 의식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생각의 속도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번 자리 아니고 모든 어떤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든지 포럼을 하든지 아니면 할 때마다 나오는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좀 필요했던 건데, 오늘 결국에는 주인의식 찾기라는 부분으로 조금 축약되면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은 조금 한번 가슴속 새겨 두시면서 이게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면 될까요? 네. 아니면 소감 한 번씩 듣고 할까요? 짤막하게.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네네, 송채 씨, 네. 선생님들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지금 힘든데 이렇게 먼저 가신 그 길을 뚫어놓으신 이게 선배님들이 괜찮다, 그건 과정이다라고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더. 아까 네. 가난할 권리를 누리시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지금 저희 문화도시 주간 첫 번째 행사로 제가 오프닝을 좀 열었어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행사도 사실 상상반당이라는 제가 준비한 또 행사로 마지막 마무리가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부터 해서 매일 2시에 이 장소에서 조금씩 다른 주제와 조금씩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고민의 결은 대부분 다 비슷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다른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공동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2시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군 이서면에서 주변의 공방들, 경력단절 여성들, 주민들과 함께 예술로 살아가려고 하는 위시아트랩 한송지입니다. 뭔가 그 문화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하면서 원래 즐기던 거에서 뭔가 운영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나 이제 고민되었던 부분, 그런 것들을 먼저 하신 이제 선배들, 그리고 더 잘 하고 계시는 선배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이제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사실 이게 한 번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1년만 앞에 한번 갔다 오고 싶다. 한 3년만 앞에 갔다 오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 아니면 이 가치가 정말 지켜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게 그냥 뵙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